안녕하세요. 풀미아빠 최이수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고사리 보여드리려고 야산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고사리 어린 잎입니다. 고사리 어린 순을 채취할 수 있는 시기는 대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5월 8일 어버이날 곧 시점이 적깁니다. 그때가 바로 제철이에요. 또 그 시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펴져 버립니다. 지금 딱 먹기 좋은 시기로 올라왔습니다. 고사리는 한 번 난 곳에 다시 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사리를 찾을 때는 전년도에 죽은 잎을 보고 찾으면 빠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모양의 잎이 고사리가 죽은, 전년도에 죽은 그 잎의 모양입니다. 요런 곳에 있는 곳에 잘 보면 고사리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멀리서 볼 때는 알아보는데요, 가까운 데서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풀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고사리 어른순 잎 모양입니다. 꼬불꼬불하죠. 아이가 주먹을 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약간 갈색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사리 어린 순을 채취해서 생채로 말리거나 아니면 삶아서 말린 것을, 그렇게 나중에 먹는 것을 묵나물이라고 하는데요. 고사리는 묵나물로 많이 해 먹습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생채로 먹을 경우에는 각기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량으로 섭취하면. 그래서 생채로 말려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묵나물로 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용도로 이 어린 순이 쓰이죠. 풀미엄마가 잘하는 것은요, 고사리 녹두 부침개입니다. 오늘 고사리를 좀 채취해서 고사리 녹두 부침개를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고사리가 나는 곳에 계속 나는 이유는 그 번식 방법이 뿌리 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고사리 뿌리를 한번 캐서 어떻게 해서 나는 곳에 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사리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미리 뿌리를 좀 캐놨습니다. 이 고사리 뿌리입니다. 고사리를 많이 따러 다녔지만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뿌리 모양은 저도 처음 보네요. 고사리 뿌리줄기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뿌리줄기에 새순이 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새순이 보이죠? 요거 새순입니다. 그래서 요 새순이 다시 나서 자라다가 죽으면 그 전년도에 죽은 잎이 있고 그 근처에 뿌리줄기로 뻗어나가니까 같은 곳에 항상 고사리가 있는 겁니다. 자연관찰을 위해서 뿌리를 채취했지만 다시 심어주고 갈 겁니다. 고사리는 주변에 풀과 또는 나무와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눈의 초점을 땅에다 두면 찾기 어려워요. 좀 더 위쪽에다 두면 고사리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 고사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사리가 보이죠?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해서 똑 따면 똑 따집니다. 고사리. 고사리는 난 곳에 함께 모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요곳에서 지금
여기 지금 고사리가 있죠. 13번째 고사리를 땁니다. 그리고 정말 찾기 어렵지만 줄기만 보입니다. 잎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짝 보니까 고사리가 있죠. 네. 14번째 고사리를 땁니다. 또 조금 지나면 잎이 펴집니다. 지금 펴질랑 말랑하죠. 이럴 때 참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5월 8일 사이가 고사리의 적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고사리 순이 또 하나 있네요. 5월 5일서부터 5월 8일은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중부지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번 따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만큼 땄습니다. 고사리 채취 시기를 놓치면 잎이 이런 모양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억세지기 때문에 나물로 먹기가 어려워요. 고사리 잠깐 나는 그 시기를, 그 적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연에서 고사리 한 줌 정도 꺾어봤습니다. 딱 한 줌이네요. 데쳐서 쓴맛과 아린맛 우려내고 요리하겠습니다. 야생에서 꺾어온 고사리 삶겠습니다. 소금 한 줌 넣고요. 팔팔 끓는 물에 고사리 넣겠습니다. 고사리는 고사리 밑줄기가 굵으니까 넣을 때는 밑부분부터 넣습니다. 굵은 부분이 좀 골고루 익기 위해서 밑부분부터 넣고요. 팔팔 끓는 물에 그리고 골고루 익으라고 뚜껑 닫습니다. 고사리를 삶을 때는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또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고사리 밑둥을 만졌을 때 좀 물컹한 그런 느낌이 날 때까지 삶습니다. 한 번 더 골고루 뒤집어 줄게요. 조금 더 삶아야 됩니다.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을 정도 한 5, 6분 정도 삶았습니다. 이제 불 끄고 바로 찬물에 옮겨 놓을 것입니다. 묵나물로 해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찬물에 우려내서 쓴맛 다 없앤 다음에 바로 요리해 먹을 겁니다. 찬물에 옮겨 담아서 우려내고 있습니다. 물 갈아주면서 하루 정도 우려내면 쓴맛 사라질 겁니다. 하루 동안 찬물에 담가둬서 쓴맛 우려낸 고사리를 선풍기 앞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묵나물처럼 바싹 말리지는 않고요. 반건조 정도 상태에서 요리해 먹을 겁니다. 지금부터 푸르미 엄마가 잘하는 고사리 녹두 부침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건조시킨 고사리를 들기름 넣고 볶습니다. 소금 조금 넣어야 되지 않나요? 소금 넣고 밑간만 해서 다음에는 돼지고기 양념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에다가 표고버섯 넣고요. 표고버섯 좀 넣고 표고버섯 넣고 마늘 뭐야? 양념간장을 양념간장 듬뿍 넣습니다. 조물조물해서
무칩니다. 예. 참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예. 설탕 조금 넣고요. 설탕. 설탕 좀 넣고요. 예. 후추를 넣습니다. 뭘로요? 후추요. 다음에 후추를 좀 넣습니다. 후추. 고기 비린내가 나니까요. 후추 넣으면 비린내가 좀 잡히죠. 네. 그래서 마늘도 넉넉하게 넣고요. 마늘도 충분히 넣고 조물조물해서 또 넣고요. 양념이 넣습니다. 파. 파, 파 넣고요. 그 다음에 넣을 거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물조물. 불고기처럼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 됩니다. 아, 불고기 예. 무치듯이 양념 무치듯이. 그래서 좀 10분 정도 있다가 간이 배면은 10분 정도 놔두고 간 배도록 충분히 간이 배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녹두 500g을 하루 전에 불려서 제가 믹서기로 갈았습니다. 거기에 쌀과 찹쌀을 100g 정도 섞어서 함께 갈아 넣습니다. 녹두와 쌀과 섞어서 갈아 놓은 그런 재료에 양념한 돼지고기 넣습니다. 그리고 김치 잘게 썰어서 잘 익은 김치. 잘 익은 김치 예. 썰어 잘 놓고요. 썰었습니다. 네. 넣고요. 그렇게 하고 예, 고사리 볶은 거. 볶은 고사리, 예, 그 제가 따온 야생에서 따온 고사리입니다. 넣고 초간단으로 초간단 다 된 겁니다. 이거 넣고 이제 예,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이제 섞어서 섞어서 색깔 좋으네. 그러면 이제 부치기만 하면 되나요? 예, 이제 부치기만 하면 초간단 녹두 빈대떡이 되는 겁니다. 잘 섞어서 예, 잘 섞어서. 지금부터 고사리 녹두 부침개를 부치겠습니다. 올리브유 조금 넣고 들기름 좀 넣고요. 좀 넣습니다. 녹두를 녹두 크게 합니다. 크게. 네. 아주 크게 할 겁니다. 어이구 왕창 크게 네, 완전 크게 해서 한 번에 부치는군요. 그릇다가요. 왕비대떡이 좀 이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홍고추 자글자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녹두 빈대떡은 부짓는 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 뒤집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한번 뒤집겠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크게 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뒤집다가 부친 게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잘 뒤집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방송에서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노릿노릿하죠. 예. 맛있게 대빵 크게 해봤습니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쁘게 우리 식구 함께 먹어도 괜찮네요. 지금까지 야생에서 고사리를 채취해서 데쳐서 우려내서
말려서 볶아서 거기에 녹두 넣고 고사리 녹두 부침개를 만드는 전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